돌을 때려본 적 있나요? 아니면 나무는요? 물론 이 세상에서 어렵지 않죠. 하지만 이건 틀렸습니다. 돌이든 나무든 맨손이면 아픈 게 정상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요소가 가미된 세상에서 하드코어로 생존해 볼 겁니다. 석기 시대부터 우주까지요. 그럼 시작합니다. 바람이 다이얼 쁘네요. 시작하자마자 죽을 뻔했네. 이 세상의 스티브는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인벤토리는 제한되어 있고 무게에 따라 속도가 느려지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도구 없인 나무조차 펼 수 없어서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주어 뗀석기를 만들어 줍시다. 비로소 이렇게 도구를 제작해야만 호모 사피엔스의 반열에 들 수 있습니다. 현재 핵심 모드인 테라포마 모드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뗀석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뗀석기와 막대기를 결합해 도구를 만들 수 있죠. 이제 점토를 찾아야 되는데 점토는 돌과 나무만큼이나 초반에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도자기나 금형 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 흔한 몇 가지 식물의 아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해질녘이 됐고 갈증여져 심해지고 있는 상황. 그냥 강물을 마셨다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끓여야 합니다. 점토가 마땅찮지만 어쩔 수 없다. 물을 끓이려면 냄비가 있어야겠죠? 점토떼기는 돌떼기와 비슷합니다. 단, 사용하기 위해선 가열 과정을 거쳐야 하죠. 커다란 항아리를 제외하곤 4개까지 한 번에 구울 수 있는데 냄비와 주전자, 그리고 항아리를 우선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엔 땔감으로 쓸 나무를 구했는데 도끼가 있어도 쉽지 않네요. 아무튼 지푸라기 8개와 원목 8개를 설치해 덮어주고 불 피우개를 만들어 불을 붙여주면 구덩이 가마 완성. 도자기 가열에는 8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점토 추가 채집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밤을 준비할 때 큰 항아리를 추가로 만들고 구덩이 가마를 만들어 구워줍니다. 물을 끓일 모닥불도 피웠습니다. 이제 냄비만 완성되면 되겠군요. 그 전에 횃불 1개를 만들고 이걸로 횃불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모닥불로 불을 붙여줍니다. 횃불은 처음 1개를 만들면 이후엔 막대기로 복사가 가능합니다. 초반 진행은 이 정도면은 나름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도자기도 어느새 완성됐네요. 우선 물이 급하기 때문에 물부터 끓여줍시다. 물 1000ml 버킷이 뜨거라 씨. 왜 돌이 2개 필요한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 먹어야겠다. 이미 제 스티브는 한계였나 봅니다. 한 번은 그래도 괜찮네. 슬슬 다 될 때가 다 됐네. 좋아요. 이제 밤은 이렇게 보내면 될 것 같고 이 다음 행선지를 생각해봅시다. 테라포마의 바이옴들은 넓습니다. 필요한 자원을 구하기 위해선 유목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인벤토리가 작아선 유목생활이 어려운데요. 이 항아리가 초반부 유용한 저장고가 되어줍니다. 1일차는 무사히 넘겼네요. 일단 동쪽으로 계속 이동해봅시다. 머나먼 여정을. 2일차는 소금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먹으려고 구하는 건 아니고요. 잠깐만, 뒤에 뭐 있다. 뒤에 뭐 따라 붙었다. 뭐야? 범위 무시합시다. 싸우지마. 다치는 건 손해야. 아무튼 소금은 추후 가죽 세척이나 여러 용도로 필요하게 되는데 1차에도 발견하지 못해 가는 길에 노숙을 할 겁니다. 하루를 보내야 될 것 같군요. 우선 불을 피우고 해체해둔 새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도 끓여 먹었죠. 물 다 끓었고 이건 무슨 액체지? 참고로 이 모드팩 폴루션 오브 렐름이라는 환경오염 모드가 있어 탄소 배출이나 환경오염에 주의해야 합니다. 낮이 될 때까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조심조심 길을 나섰고 그러다 3일차 아침이 밝았죠. 다들 혹시 진행상이 어떻게 되나요? 멀티 서버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 안전을 위해 슬슬 거점을 만들려고 합니다. 공작석이다.
돌로는 곡괭이를 만들 수 없어 초반엔 이렇게 떨어진 광석을 모으거나 물가에서 사금질을 해야 하는데요. 잘 모아뒀다가 톱이나 곡괭이를 만들 겁니다. 좋아 좋아. 강이다! 3일차 밤. 소금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정착하기 좋은 지형을 찾았습니다. 여기 암염까지 잘하면 찾아볼 수도 있을 테고. 뭐야, 여기에 테라포밍을 시작합니다. 우선 원목과 오는 길에 잡은 토끼, 기타 아이템들을 내려놓고 도자기들을 추가로 구웠습니다. 그리고 4일차 날이 밝았죠. 이날은 내실을 좀 다졌습니다. 일반적인 마크라면 나무 판자를 넣는 건 어렵지 않죠. 하지만 여기선 좀 다릅니다. 우선 원목을 도끼로 쪼개고 거기에 톱질을 내줘야 합니다. 나무는 사용처가 많으니 우선 톱을 만들어야겠죠. 그럼 180이잖아. 금양틀 한 개를 채우려면 100mm 버킷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모자라네. 200mm 버킷을 이왕이면 한 번에 채우는 게 좋겠죠. 사금질을 약간 해줍시다. 사금 접시도 만들었겠다. 사금질은 물에 들어가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굴이나 광석 조각을 주고 나는데요. 돌만 줄 때도 있습니다. 130mm 버킷에 사금으로 얻은 가루와 오는 길에 준 구리 광석을 합쳐 다른 도자기와 함께 가열해줍니다. 이걸로 톱이랑 기타 등등 만들 수 있게 됐죠. 공작석도 있네 주변에. 가열하는 동안 주변에 공작석을 줍다 보니 어서오시오. 빈사 상태의 플레이어가 찾아왔습니다. 2명이나요. 슬 닫을 때가 됐는데. 해체 구리를 담을 금양슬을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굽기 전에 냉큼 옮겨 담았습니다. 이후 톱, 곡괭이 머리를 금양에서 분리하고 막대기와 결합해 도구로 만듦으로써 동기시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 복지 차원에서 나무 썬것 좀 판자 좀 줄 테니까 판자도 받으러 와요. 발전이 밀린 사람들을 위해 나무를 나눠주고 강을 따라 탐사를 나서기 위해 한우를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한우 준비를 해놓고 이후엔 밭을 갈아 씨앗을 좀 심어뒀습니다. 좋아, 암염을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나보자. 그렇게 6일차 암염 찾기 겸 주변 지형 탐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리 멀리 가진 않았어요. 피라냐가 있었기 때문이죠. 일단은 돌아가야겠다. 우선 집으로 돌아가서 사냥과 채집, 벌목 등을 하며 내실 다지기를 냈고 7일차가 되었을 땐 운이 좋게도 흥부한 뭐가 있다고? 구리 광맥을 찾게 됩니다. 그것도 집 옆에서요. 심지어 캐기 편하라고 물레베이터까지 있네? 야미. 철기 시대에 진입하기 전까진 구리나 청동을 써야 하고 청동 또한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다 보니 참에 좀 모아줬습니다. 이거 캐면 곧 있으면 무너질 것 같은데? 우와! 당연한 거지만 깔리면 죽습니다. 진짜 살벌하네. 따라서 이런 붕괴를 막기 위해선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지지대가 있다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지지하면 되겠다. 이후엔 구리를 좀 나눠주고 제 몫은 잘 보관해뒀습니다. 어차피 맷돌이 없어서 지금은 못 쓰거든요. 어느덧 11차에 접어든 시점. 이젠 다음 시대로의 발전을 위해 탐사가 필요해졌습니다. 지금은 모닥불과 구덩이 가마로 충분하지만 발전을 위해선 더 높은 온도를 낼 수 있게 해주는 풀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풀무에는 가죽이 들어가고 가죽을 만드는 과정엔 바닷물이 필요합니다. 거쳐야만 하는 과정인 거죠.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분류를 좀 해둬야겠습니다. 떠나기 전 아이템 정리를 하고 식수를 통에 옮겨 담고 11일차 한우를 타고
동반자 한 명과 함께 여정을 떠납니다. 키란이 온다. 이대로 포기할 녀석들이 아니지. 조금 삐뚤빼뚤하긴 한데. 잔인해라. 좀 작지만 단란한 나의 강족의 발전이다. 저긴 뭐하길래 연기가